안녕하세요. 아이언파입니다. 저번에 제가 그 한부모 콘텐츠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빠님. 안녕하세요. 저는 혜민이 엄마인 김효림이고 24살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그 메일 이렇게 네. 보내주셨는데 네. 그 이야기를 같이 편하신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남자라고 일단 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네. 남자분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됐거든요. 글을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따로 제 방명록에다가 네. 번호를 나눠주고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가 19살이었는데 19살요? 네. 지금 24 아니에요? 네, 지금 24, 5년 전의 일이에요. 그 사람이랑 19살 때 만났는데요. 네. 그 사람은 그때 13살 차이 났으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13살이고 늦게 출생신고를 해서 네. 사실은 14살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19살에 만났으면 네. 14살 차이면 30살 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일단 말씀해주세요. 와, 제가 네. 지금 멍했다. 예. 네, 아무튼 그분이랑 만나게 됐는데 일단 나이는 그 정도 차이 나고 일단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네. 저도 되게 믿었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순진하게 믿고 그냥 따라갔는데 네. 그 사람을 네.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나도 자기 정착하고 싶다. 아기 낳고 싶다.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아기 낳아서 정착을 하고 싶다. 19살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때 너무 힘들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걸 믿고 아기를 가졌더니 그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임신 소식을 이야기하자마자 그 뒤로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 아기를 낳았다 했는데 도망갔어요? 네, 도망갔어요. 34살인데 지가 애 가정을 꾸미고 싶다고 얘기해놓고서? 네, 그걸 믿었었죠. 바보같이. 일단 얘기해주세요. 와, 네. 이거 욕할 뻔했다. 그 이후로 못 만났으니까 저는 바우처라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바우처. 네. 그게 5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그 돈 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산정검사 하면은 2, 30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고 맞아. 이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5개월밖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초음파 검사 4개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검사를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도 몰랐어요. 무서웠어요, 되게. 부모님한테 말하면은 제가 쫓겨날까봐 당장에 집이라도 있어야지 뭐 살 수 있으니까 아기랑 돈도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임신 8개월 차까지 40kg대까지 나가고 막. 애가 이제 가졌는데 48kg밖에 안 나갔다고요? 네, 8개월 차에 48kg이요. 진짜 안 나가는 건데? 아무튼 못 먹고 다니고 막 집에 있는 김이랑 밥이랑 그런 식으로 때우고 하루에 한 끼 먹었는데 김치랑 밥 이런 식으로 먹고 그것도 다 떨어지면 밥이랑 간장이랑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비벼가지고 먹고 맨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혼인신고는 했죠? 아니요, 안 했었어요. 혼인신고 안 네. 하고? 가는 그냥 가는 아니라 그 남자는 그냥 애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간 거네? 네. 그냥 혼인신고도 없이? 네. 와, 욕하면 안 되잖아, 잠깐만. 그래. 그만, 일단 말씀해주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티가 나잖아요. 네. 결국에는 시댁 쪽도 그러니까 애기 아빠 쪽도 네. 자기네는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결국에 미혼모 센터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검사 제대로 받고 아기 출산까지 도움을 받게 됐어요. 숙식 제공까지 받고요. 미혼모 다행이네. 센터라고 다행히 거기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도 한정이 되는 게 끝까지 보살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제가 먹고 살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일정한 시간이 정해진 네. 거예요? 네. 몇 년 정도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네. 그럼 1년 뒤에 또 가야 돼요? 네. 1년 전에 정리해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거기 애기 아빠 쪽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어디에 갈 데가 없다니까 또 국가에서 도와주는 시설을 알아봐가지고 미혼모 시설 또 들어갔죠. 한부모. 제가 사회에 좀 어엿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네 거기에서 도움 많이 받고 국비로 학원 다닌 거 국비 지원. 네. 그 간호조무사 국비 지원 그거 받아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 그거 일도 하고 그냥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립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궁금한데 그 남자는 따로 연락 안 왔어요? 아니요, 있었는데 중간에 네. 만났었어요. 네. 한번 자기 잘못했다라고. 네. 혜민이라고 저희 애기 아들 이름인데 네. 혜민이 3살 때 따로 연락이 왔었어요. 미안해 라면서 다시 받아줄 수 있냐고. 이미 조금 키우고 딱 제일 귀여울 때 네. 그때 딱 연락이 왔는데 되게 괘씸했었어요. 처음에는 받아주기도 싫고 임신부터 3살이 될 때까지 뭐 하다 왔는지 되게 그렇죠. 좀 엄청 흥분이 되는데 되게 화가 났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정신 차렸나? 정신 차렸나? 네, 맞아요. 바보같이 괜찮겠지라고 하고 아. 받아줬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만난 적도 없는 남자들이랑 네. 성관계를 했다. 그 남자가? 네. 아니 잠깐만 같이 살자 해놓고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예. 네. 왜? 갑자기 저랑 만나는 도중에 네. 다른 남자랑 만나는 솔직히 말해봐라 내가 봐줄 테니까 자기가 오히려 저를 용서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났다면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가 용서해줄게 너가 거짓말한 거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어디 뭐 창녀 기질은 벗어나지 못하구나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면전에 그거 가지고도. 대고요? 네. 아 그냥 궁금해서 묻는데 그 네. 남자 무슨 혹시 정신적으로 뭐 그런 저 자체를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옆에 있는데도 남자 만나러 다닌다. 남자 여러 명 만나가지고 무조건 관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도저히 저는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이거 글을 올리는 거예요. 얘 아무 남자나 만나는 사람이니까 얘한테 연락하면은 먹고 버릴 수 있다. 글을 올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얘네 부모님이 아빠가 작은 엄마 있고 본처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낳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도 못 나오고 초졸이고 초졸에다가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남학생들이랑 관계를 하고 다녔지 않겠냐라고 그런 식으로 글도 올리고요. 혹시 그러면 얼굴도 설마 올렸어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 얼굴을 올리면서 네. 다 같이 욕해달라고 그렇게 제 사진을 올리면서 욕했어요. 동의도 없이 그냥 신고하면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를 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는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요. 그 사람이 사는 곳이 거주지 불분명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 중지가 됐어요. 그 사람 외국인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근데 왜 못 찾아요? 아니 안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카드를 썼고 네.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 정보가 떠요. 근데 수사를 안 하겠대요. 무기한으로 중지가 됐어요. 왜? 왜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니 그런지. 경찰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저한테 우편이 날라왔거든요. 네. 거주지 불분명으로 인해서 수배 내리겠다고 하고 네. 그리고 기소 중지 됐다라고 통보를 왔어요. 배터리 나갔네. 위에 하다가 조명이 꺼져갖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궁금한 건데 네. 경찰서에 얘기했다 하는데 네. 보통 인터넷에 올렸으면 사이버 수사대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왜 고소를 하게 됐느냐 해가지고 그 네. 사람이 한 만행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를 적고 왔어요. 잠깐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 사람이 올렸잖아요. 네. 올렸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혹시 네. 뭐 인적사항이란 게 그 제대로 적은 거예요? 네,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까지 다 적어서 알려줬는데도 네. 그 사람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주지. 그러면 남자 쪽 부모님이랑 만나봤어요? 네, 만나봤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아까 말할 때는 애를 이제 뭐 우리는 못 키운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나니까 네. 구순열이라고요. 구순열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쪽에 좀 찢어진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근데 아기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한 게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요. 아기가 장애인이니까 잘됐다. 아기가 장애인이니까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느냐고 입양을 그러면서 입양, 네, 그러면서 아기를 버리라고 하셨어요. 버리라고 했다고요? 네. 그 갓난 애기를 버려라 했다고요? 네. 너무 심한 거야 그거? 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제정신 아니잖아 그거는.
정신이 아닌데요 그거는? 애기를 버리라고? 뭐라 했어요 그러고? 제가 뭐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뭔가 당황스럽기도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와 진짜 애를 버리라 한 건 알지? 아 짜증난다. 뭐 하는 건드리지? 그 남자 몇 살이랬어요? 저랑 14살 차이 나니까 지금 38살이에요. 지금 38이요? 네, 실제 나이 38이요. 직업 같은 것도 몰라요? 근데 직업 같은 것도 모르고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장난 같이 살다 했잖아요 아까. 그러면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일은 해요? 일도 제대로 안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랬었었죠. 뭔 일 했어요? 노가다라고 해야 되나? 일당쟁이다 네, 보니까 예, 가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한테 돈을 거진 그렇게 실질적으로 주지는 못했어요. 혹시 뭐 도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했다고는 했는데 저는 직접은 본 적은 없어요. 야, 왜 누군가 생각나지? 야, 누군가 생각난다. 자, 와, 잠깐만요. 네. 듣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그러고 얼마나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한 6개월 내외일걸요? 지랄한다. 잠깐만요. 자기가 미안하다 하고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6개월 정도만 같이 살고 나갔다.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요. 너는 아빠 없이 못 키운다. 너 30살 돼서 봐라. 이러면서 너 나이 들어서는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너 나한테 절하면서 살아야 돼.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나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돼. 누가 너를 데리고 사냐면서 고마운 줄 알 것이지. 제가 엄청 공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생각나는 누군가랑 패턴이 똑같아요. 네, 이제 좀 느끼는데 바람 핀 사람들이 특징인 것 같네, 이게. 이거 진짜 비슷하다. 진짜 비슷해요. 오늘 들으면서 원래 처음에 그냥 네.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그렇구나, 힘들으셨구나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연락했는데 네. 격하게 알기 그 마음을 아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돼서 아기를 낳는다라고 했지 키운다라는 소리 안 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애를 낳아서 키우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는 년이 잘못된 거지 꽃뱀 년이라고 그 소리까지 들었어요. 죽일 년이라고 제가 오히려. 자기가 애기를 함께 가정 꾸리자 해놓고서 지간 거잖아요. 네. 근데 같이 낳은 거죠. 그치? 네, 저도 잘못을 한 거니까. 네. 아니 그게 뭐 잘못이야? 잠깐만 돈을 그냥 생활비 당해줘야지. 그렇게 애를 키우는데. 짤짤이 빼고는 제대로 된 생활비는 제대로 못 받아봤어요. 사람 새끼가 그거? 야 잠깐만. 1,000만 원이나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그 돈을 제대로 안 쓴 네가 쌍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1,000만 원을 효리님이 네. 모은 건데 네, 22살 그걸 지한테 안 썼다고. 네. 저 찡찡댄 거네 그거는. 네,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난 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돈을 난 아이한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그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당연히 자립하려고 그렇죠. 모았죠. 네. 애한테 이제 좀 편안한 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도 같이 모아서 같이 자립하려고 노력할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왜 돈을 안 써줘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 사람 38이라며요. 네. 짜증난다 갑자기. 이게 말이 되나? 야 정말 38에 자기한테 돈 안 쓴다? 돈 안 쓴다고 그거를. 네, 저한테 오히려 쌍년이라고 했어요. 애한테 사랑은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와 38에 이 제대로 된 직장은 없고 네. 하지만 애를 키우는데 돈도 안 준다. 야 기본은 안 하는 거네요 그냥. 네, 네. 그러면서 의처증까지는 덤으로. 의처증도 같이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의심을 했잖아요. 아. 남자 만날 때마다 무조건 주는 년이라고. 아니 근데 일도 안 나가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네, 근데 네. 그걸 왜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 나야 일을 했었으니까 내 전처가 그런 짓을 네. 했어요. 네. 내가 맨날 늦게 맞추고 하니까. 네. 근데 효리님은 집안에서 남편도 일을 안 하면서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네. 의심했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엄마도 옆에 있었고요. 결국에 그 남자는 그냥 그러고 떠나고 더 이상 연락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야 이거는 뭐 소송 같은 걸 뭐 걸 수 있나? 양육비 소송 걸 수 있다고 해서 어. 이제 상담사한테 가서 거기에서 필요 서류를 뗐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걸 하면 이제 네. 양육비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그 사람을 그 사이버 수사대님들은 이제 그걸 못 찾는다며요. 네, 못 찾는데요. 근데 소송 건데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잠수를 타버리면은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잠수를 타버리면요? 네, 그 사람이 잠수를 타버리면 소송 진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안 찾는 거겠지 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송을 했는데 저보다 선배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소송을 진행을 해본 적이 있대요. 네. 소송 단계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이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을 해버리면 못 찾는다라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끝난다고요? 네, 거기에서 끝난대요. 야 하면 막막하더라. 아 그냥 예를 들인다면 네. 애를 만들어 놓고 네. 뭐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네. 도망가 보면 끝이네? 네, 그렇죠. 이건 제가 몰라서 하는 건데 저는 뉴스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해결해 준다고 뉴스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그 남자가 도망쳐버리고 거기에서 끝난다고 해요. 그럼 현실과 다르네. 그 현실 다르네요. 현실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야, 내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르네. 양육비는 마땅한 그런 잡는 게 없어가지고 네. 잠수 타버리면 끝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네. 기회가 되면 혜인님 지금 몇 살이에요? 5살이에요. 5살이요? 네. 제 희준이가 지금 3살이거든요. 형아 같이 놀면 네, 같이 너무 만나고, 좋아요, 네. 같이 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저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엄빠님들 많이 힘내시고 같이 파이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민아, 안녕. 엄마는 있잖아. 나는 너랑 나랑 아빠랑 이렇게 해서 같이 가족을 이끌고 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비록 혼자 남게 됐지만 그래도 너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버텨왔거든? 앞으로도 같이 잘 살 번듯한 집 해가지고 너랑 같이 제대로 살면서 남들한테 아빠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엄마랑 함께 사랑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볼게.